트럼프가 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누가 얼마어치를 팔았는지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직접 공개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익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명입니다.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이 담긴 블록체인은 비유하자면 전 세계인이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금고와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는 홍길동 같은 이름 대신 긴 주소가 적혀 있을 뿐이죠. 즉 여러분은 이 긴 문자열의 가명으로 표현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주소가 현실 속 여러분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거래소에서 KYC 인증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는 등 단 한 번의 연결만으로도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 거래 내역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익명성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출발점입니다. 블록체인은 투명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금융생활도 쉽게 추적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익명성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그렇다면 익명성은 정말 범죄자들만의 영역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익명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익명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프라이버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같은 말 아니냐고요? 조금 다릅니다. 암호화폐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단어가 바로 프라이버시입니다. 왜일까요?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하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초창기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아담 백, 할피니, 닉 제보 같은 인물들은 모두 사이퍼펑크 운동의 일원이었습니다. 사이퍼펑크는 암호 기술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기술, 사회 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나 토르 같은 익명 네트워크의 철학적 뿌리도 바로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코인은 태초부터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만든 디지털 화폐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사이퍼펑크가 말하는 프라이버시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생활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란 내가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보여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프라이버시는 통제권의 문제였습니다. 사이퍼펑크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진짜 자유는 프라이버시에서 시작된다. 사이퍼펑크의 대표적인 인물 에릭 휴즈는 그들의 선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나 대기업 같은 거대한 조직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거라 기대해선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한 수단이 바로 암호화, 익명성, 가명성이었죠. 그들에게 익명성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고발자처럼 신원이 드러나면 위험한 사람은 추적조차 불가능한 익명성이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결제나 대화에서는 단순히 비공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정체성에도 단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엔 익명, 실명을 숨기되 활동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엔 가명, 예를 들어 사토시 나카모토처럼요. 그리고 신뢰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실명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정체성을 없애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강제로 신원을 드러내게 하지 말자였습니다. 결국 사이퍼펑크가 꿈꾼 세상은 모두가 익명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원할 때 익명이 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 즉 데이터 통제권이 기본값이고 드러낼지 숨길지는 오직 개인의 선택에 달린 세상. 그게 바로 사이퍼펑크가 믿었던 디지털 자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익명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익명성은 단순히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개인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권리이자 도구라고요. 먼저 생각해봅시다. 내 지갑은 내 것이라는 말 당연하게 들리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 우리의 소비 습관, 동선, 취향은 모두 데이터가 되어 기업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건강보조제를 구매했는지는 보험사에 넘어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내 금융 데이터가 내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품이 되어버린 세상이라는 거죠. 암호화폐는 이런 세상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세상의 현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아무도 그 내역을 기록하지 않듯 완전한 익명성은 개인이 금융주권을 되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감시도 받지 않고 내 자산을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 익명성의 가치는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드러납니다. 독재 정권에서는 정부가 반체제 인사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후원금의 흐름을 추적하며 사회운동을 탄압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내부 고발자는 신원을 숨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익명 암호화폐는 이들에게 검열 불가능한 자금줄이 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 세계 시민들은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암호화폐로 피해자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익명 암호화폐가 강조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모두를 위한 은행, 금융 포용성입니다. 전 세계에는 여전히 은행 계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거나 정치적 이유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 말이죠. 이들은 국제 송금은커녕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익명 암호화폐는 다릅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신원도 국적도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한 프리랜서는 자국 통화가 휴지 조각이 된 상황에서도 미국 클라이언트로부터 암호화폐로 대가를 받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익명성은 이렇게 기존 금융 시스템이 포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자유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거죠.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먼저 범죄의 온상이 된 경우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다크웹 실크로드는 비트코인을 유일한 결제 수단으로 지정하며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대한 지하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랜섬웨어 공격자들은 추적이 어려운 프라이버시 코인을 이용해 몸값을 요구합니다. 특히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배우로 지목된 2017년 대규모 해킹 사태의 워너크라이 역시 몸값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던 대표적인 사례죠. 이처럼 익명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자금 세탁, 탈세 등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례들이 암호화폐 전반에 범죄자의 화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각국 정부는 범죄를 막기 위해 기존 은행에 적용하던 규제를 암호화폐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트래블 룰입니다. 특정 금액 이상을 송금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규칙이죠. 이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통제하려는 현실금융과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는 탈중앙금융이 정면 충돌하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완전한 익명성이 유지되는 시스템이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우리는 은행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재설정할 수 있고 사기를 당하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안전장치는 결국 신원 확인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익명성의 세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책임이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오는 거죠. 개인기를 잃어버리면 누구도 자산을 찾아줄 수 없고 해킹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결국 대중화가 진전될수록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걸 찾게 됩니다. 그 말은 곧 일정 수준의 통제와 신원 확인이 허용된 시스템, 즉 익명성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익명성은 분명 자유의 상징이지만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선 항상 그만큼의 위험과 책임이 뒤따릅니다. 익명성을 지키려는 방패와 그것을 뚫으려는 창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방패 쪽을 볼까요? 프라이버시 코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네로입니다. 모네로는 거래 서명을 여러 사용자의 서명과 섞어버리는 링 서명 기술을 사용합니다. 마치 눈밭 위에 수많은 발자국이 동시에 찍혀 누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원리죠. 또 다른 예는 지캐시입니다. 이 코인은 영지식 증명이라는 첨단 암호 기술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상자 안에 돈이 있다는 걸 상자를 열지 않고도 증명하는 마술과 같습니다. 거래 내역은 완전히 암호화되어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 거래가 유효하다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익명성을 뚫으려는 창, 블록체인 분석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체이널리시스와 같은 기업들은 일명 블록체인 탐정이라 불립니다. 이들은 수많은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다크웹 지갑 주소와 거래소 데이터를 결합해 익명 거래의 단서를 추적합니다. 그 결과를 FBI 등 수사기관에 제공해 범죄 수사와 자금 세탁 방지에 활용하고 있죠. 결국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철학의 문제이며 통제 속의 안정과 위험을 감수하는 완전한 자유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금융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완전한 투명 사회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범죄 위험과 개인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사회를 선택하실 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